보면 보수지들도 오늘 앞다퉈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게 될 거다라는 그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동아일보가 조금 세죠. 동아일보가 요새. 세게 얘기합니다. 이제 천광함 칼럼 제목이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 저수지 얘기가 나오고 한겨레는 박용현 논설위원이 오늘 김이 곧 국가 여기서 김은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이하경 칼럼은 기로에선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 부디 실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건희 국감에서 실제로 민심이 험해가지고 골수 보수들도 김건희 여사 나오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매우 싫어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분 모신 이유가 TPK 여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 건데 경남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명태균 씨 파문으로 그리고 이제 TK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보면 더블 스코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인데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뭐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창피하다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뭐 극단적인 이제 국힘 지지자들은 저한테 말하는 수준이 싸우지 마라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다. 의원이고 보이투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이라는 데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불경의 국힘의 지지자들은 설마 조금 여사가 세겠지, 좀 나대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타가 뭔가 하면은 마포대교.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해요. 마포대교에 여사가 나타나서 신놈은 제스처로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하는 순간에 아 설마 그렇겠나 했던 국힘의 지지자 또는 약간의 국힘의 경도되어 있는 중도의 불경 지지자들이 그 이야기가 맞네.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건이 저는 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 유권자들은 자기가 찍은 정권이 이렇게 참 형편없는 국정 실력을 보여줄 때 입을 닫아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야당 지도자에 대한 맹폭을 하지요. 자기 당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맹폭은 우리가 늘 당해오던 거여서 그러려니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의료 문제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그래도 좀 참을만 했는데 마포대교에 가서 김건희가 보여준 말과 제스처가 이건 완전히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마포대교에선 여사의 모습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포대교가 결정타였다. 스스로를 증명해낸 거예요. 내가 대통령. 근데 저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 오늘 아침 그 리얼미터 조사는요. 긍정평가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25.8에서 이번 주에 27.9%로 소폭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내려갔습니다. 70.8에서 68.1%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긍정은 2.1% 올라간 셈인데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출렁이면서 뭐 다음 주 이번 주에도 이제 한글날이 있어서 갤럽은 여론조사가 없고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동네 민심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포대교가 결정타였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국감에서 얼마나 더 센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가라는 것인데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뭐 주가 조작 명품백 이런 것은 그냥 상수로 치고 최근에 그 히림건축이라는 회사가 무려 법무부하고만 117억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업체인 거죠.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1g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수의계약이에요. 히림이. 21g도. 아니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쪼개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면서 이게 정말 맞아? 라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게 정말 이게 맞아? 이거
지방의회 경험을 해본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찍어서 주는 거죠. 찍어서 예. 밀어주겠다. 수의계약은 딱 그런 거예요.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예. 시장님 해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잘 알지만 알죠. 예. 예. 이게 지역에서 작은 공사를 가지고 좀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등록된 업체가 함께 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좀 나눠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국가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기와 수의계약을 남발한다? 그러기에는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지역에도 2천만 원 이하 수익계약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특정 업체가 많이 하면은 난리가 나요. 걸리죠. 동네에서. 왜냐하면 한 네. 특정 업체가 많이 하면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전체 파이는 같고 예. 이렇게 여러 경쟁 업체들이 나누어 먹고 같이 가는 건데 예. 그럼 부서의 직원들은 보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주는 거예요. 뭔가를 맡겼는데 이게 시공이 잘 안 되거나 탈이 나면은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겼을 때 탈이 안 나는 업체, 공사나 뭐 일에 지장이 안 생기는 네. 업체, 하자 신뢰할 보수가 만한, 발생하지 예. 않는 않는 업체. 업체. 그런 걸 안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업체의 일이 또 몰리게 되면 그러다 보면 나머지 업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발 공정하게 골고루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약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또 막 원성이 빗발을 쳐요. 네. 동네라는 게 얼마나 좁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장을 팔아요. 공무원들도. 시장 쪽에서 뭐 압력이 와서 걸러줬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완전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또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항의하겠죠. 아니 당신이 깨끗한 줄 알았더니 왜 그런데 개입을 해서 이런 나쁜 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무원이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바로 그럴 땐 공무원이 관여하는 시장 거다. 핑계 대고서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한테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주고. 경우에요. 아. 주놓고는 네. 다른 데서 항의가 들어오거나 예. 또 자기가 바꾸게 되면 바뀐 사람이 또 항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장 핑계를 대는 거죠. 시장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보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모든 걸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결심한 거예요. 무조건 해먹겠다. 해먹을 결심.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견제가 없는 데서는 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견제가 있어야 돼요. 의회도 여야가 비슷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이번에 이쪽에 한 밀어줬다가 저쪽으로 한 바꿨다가 하는 그런 곳에서는 네.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질타가 나오고. 근데 대구 경북이라는 이런 데라든지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데가 늘 독점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언제나 많죠. 있습니다. 있다. 있는데 이 정권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1g이 왜 21g이야? 그래서 뭐 이게 영혼의 영혼의 무게. 무게라면서요. 그 얘기를 저희 네. 김용남 의원이 저희 네, 프로그램에 네. 와서 처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화제가 얘기 되고 듣고서 있습니다. 예. 놀라워라 네, 여러 가지 그래서 면에서.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 국감장으로 이제 가셔야 돼서 저희가 더 길게 모실 수는 없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혹시 뭐 특종 터뜨리실 게 있으면 여기서 예고편을 좀 띄워주고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산자이라서 네. 지금 우리 산자이에서 중요하게 되는 거 있는 거 대항고래건 네. 더 파헤쳐야 되고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예. 이게 뭐 정당한 계약이 있고 앞으로 진짜 이윤이 남는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챙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우리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줬던 또 정부가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거. 특히 자동차,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포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충분히 더 미리 빨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 네. 정부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수입 농산물, 네.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품목과 양이 엄청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말기하고 비교해서 한 3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로 인한 그 수익은 모두 다 대기업이 가져갔거든요.
물가를 잡겠다고 수입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들여왔는데 이 정책이 과연 물가를 잡는 정책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해서 이번 국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초선 국회의원들의 이제 국감은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예, 국정감사에서 스타 국회의원 두 분 탄생하실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스타가 되시는 순간 또 바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